신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원유. 장관은 웅변가로 알려져 있다. 큰 제스처와 방안 가득 울려 퍼지는 큰 목소리로 아스카 대왕의 정치와 민중과 투쟁한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을 말했다. 간디가 민중 속으로 들어가 끊임없이 대화했듯이 장관도 자주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둘러앉아 대화하면서 그들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신이치는 들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권을 발급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말을 듣자 발급 절차를 개선하려고 힘썼다고 한다. 웅변과 다변은 다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웅변이란 모든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는 외침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끈기 있게 듣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숙고와 신념과 정열이 빚어낸 혼의 외침이다. 장관은 시인이지만 관념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소년기 때부터 사회운동에 몸을 던져 민중 개발에 심혈을 쏟았다. 젊은 시절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되기도 했다. 또 근래에도 여당 세력의 공격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웃음 띤 얼굴에는 불굴의 정신이 넘쳤다. 간디는 최종적으로는 원한 없이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비폭력의 엄격한 시금석이다라고 말했다. 장관은 비폭력 운동의 정신을 살린 정치와 외교의 올바른 모습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인도아 대륙을 둘러싼 강대국의 복잡한 힘 겨루기도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거센 파도 속에서 키를 잡는 일은 가혹한 현실과 맞서 싸우는 격투가 되리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장관이 아수카 대왕과 간디의 정신을 계승하고 견지하여 대화에 철저히 힘쓰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바랐다. 훗날 총리가 된 바지파이 장관은 오랜 세월 대립하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곤란 속에서 인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일어서려는 장관과 나누는 대화는 신이치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바지파이 장관과 대담을 마친 야마모토 신이치와 그 일행은 뉴델리 교회에 있는 야무나강 인근의 라지가트로 갔다. 이곳은 1948년 흉탄에 쓰러진 간디의 유해를 화장한 곳으로 아름다운 추모공원으로 조성한 성지이다. 신이치는 인도를 처음 방문한 1961년 이래 라지가트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다. 주위 나무들과 푸른 잔디가 햇살에 반짝이는 온화한 오후였다. 완만한 언덕 꼭대기에 높이 수십 센티, 가로 세로 3미터 정도의 검은 대리석 단상이 놓여 있었다. 일행은 위대한 혼의 사람 마하트마 간디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맹세를 담아 헌화하기로 했다. 이곳은 성지이기 때문에 모두 구두를 시우개로 감싼 뒤 화환을 선두로 엄숙하게 걸었다. 간디가 관철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인류사의 인도주의와 평화의 빛을 바라는 독립운동, 인권운동이 되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로라트 법의 항의, 영국의 지배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인도의 전통 공예인 차르카, 물레로 면제품 생산, 소금을 전매하는 영국 식민지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해 일으킨 소금 행진, 간디의 운동 앞에는 언제나 폭력으로 짓누르는 억압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간디는 어디까지나 비폭력으로 맞서 싸우며 투쟁했다. 간디가 말했다. 비폭력과 겁쟁이는 양립하지 못한다. 참된 비폭력은 순수한 용기가 없으면 실천할 수 없다.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폭력과 무력의 정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그리고 정신성의 첫째 조건은 용기라고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요구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성이는 니치렌의 제자들은 겁쟁이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어서 1282쪽라고 말씀하셨다. 인간 승리의 역사를 개척하는 위대한 걸음은 모두 용기라는 각성에서 시작된다. 인류의 역사가 명백히 말해주듯 세계는 부당한 침략, 지배, 약탈, 학살, 전쟁 등의 폭력과 무력이 버젓이 통용되는 약육 강식의 모습이 현실이었다. 그 속에서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을 끝까지 관찰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실내에는 사티아 그라하, 진리의 파악라는 이른바 종교적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간디는 도량 아슈람에서 기도하면서 남묘 호랭개교의 제목을 불렀다고 한다. 불법은 쉽게 호구, 일념 삼천을 설하여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밝힌 가르침이다. 그 종교적 확신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간디의 비폭력 운동을 계승할 수 있는 확고한 정신적 기반이 있다. 시니치는 간디의 비석에 헌화하고 기원을 올리면서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비폭력의 상징인 대화의 힘으로 인류를 하나로 잇고 세계 평화를 위해 내 생애를 바치겠다. 상쾌한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흔들렸다. 헌화를 마친 일행은 관리인의 안내를 받으며 공원을 둘러보았다. 푸른 나무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형형색색의 꽃이 어우러져 피어 있었다. 공원 한쪽에는 간디가 경계한 7대 사회 악을 영어와 힌디어로 새겨놓은 비석이 있었다. 이념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헌신 없는 기원. 모두 간디가 말하는 진리에 반하는 내용이고 악을 낳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날카롭게 폭로한 것이다. 시네치는 헌신 없는 기원을 경계한다는 점에 아주 강하게 공감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 관념의 유의에 지나지 않는다. 신앙은 인격 혁명을 가져오고 나아가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고 헌신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지가트를 둘러본 시니치는 간디의 정신이 이 추모 공원과 함께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내해준 관리인에게 이렇게 글을 적어 선사했다. 국부는 이곳에 잠들고 민중은 이곳을 참배한다. 부자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라지가트에서 2월 8일. 일행은 라지가트에 이어 건너편 대각선 방향에 있는 국립 간디 박물관을 견학했다. 간디가 사용한 지팡이, 샌들, 차르카, 물레, 친필, 메모, 조각상, 또 간디의 청년 시절과 어린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등 언제나 민중과 함께 걸어온 마하트마의 수많은 사진을 패널로 전시해 놓았다. 물품 하나하나에서 오로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78년의 존귀한 생애가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그 중에서 시니치를 가장 깊이 감동시킨 물품은 간디가 암살당한 1948년 1월 30일에 몸에 둘렀다는 혈흔이 묻은 천이었다. 간디의 발걸음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변혁의 투쟁이었다. 간디는 조국 인도의 독립과 더불어 인도의 대지에 뿌리 내린 힌두교도, 이슬람교도의 융화를 바라며 행동했다. 그러나 영국의 분리 통치 계획이나 정치적 이해가 얽혀 종교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그리고 1947년 8월에 독립이라는 비원을 이루지만 힌두교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도와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이 파키스탄으로 갈라져 독립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5달 뒤 이슬람교도에게 보복해야 한다고 외치는 과격파 힌두교도 청년이 쏜 흉탄 3발에 간디의 목숨은 사라졌다. 간디는 내 종교에는 지리적인 한계가 없다고 외쳤다. 이 말은 인간이라는 공통 항목에 바탕을 둔 종교의 올바른 모습을 나타낸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마련한 답례 연이 2월 8일 오후 8시부터 뉴델리의 아소카 호텔에서 열렸다. 인도 문화교류위원회 카란 싱 부회장 부부와 델리 시장 부부를 비롯해 각계 대표 약 50명이 이날 참석했다. 시니치는 미네코와 함께 감사의 말을 건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답례연에서는 대화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싱 부회장과는 2시간 정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니치보다 3살 적은 싱 부회장은 키가 크고 활력이 넘쳤다. 자무 카슈미르주 주지사를 거쳐 36살에 하원 의원이 되어 당시 인도 역사상 최연소 강요가 되었다. 또 힌두교를 비롯해 종교, 철학, 과학에 조예가 깊은 지식인이다. 두 사람은 불법이 설하는 십기론과 인도의 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종교의 근본인 본전에 관해 대화했다. 이 대화는 인도의 정신적 토양과 힌두교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대화였다. 시니치는 답례연 인사에서 ICCR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문화, 교육, 교류가 국제적인 우호를 착실히 다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교류가 세계를 잇는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싱 부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인류는 역사의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좋은 전통이 사라지고 생활 양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세계의 빈곤과 불행을 없애는 힘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지상에서 말살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류는 지금 핵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태를 낳은 큰 원인이 외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인류는 마지막 선택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싱 부회장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하더니 참석자를 바라보며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힘주어 말했다. 인류가 앞으로도 생존하려면 개개인이 결속해 평화와 조화를 목표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종과 카스트 등으로 인간을 가르는 사고 방식은 고쳐야만 합니다. 인도의 옛 시대에는 인류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이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신이치를 비롯해 인도 방문단 일행이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싱 부회장은 인도는 세계에 자랑하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위대한 인물이 나와 뛰어난 사상을 창조했다고 언급했다. 그중 한 사람이 저 유명한 시다르타 석존입니다. 시다르타의 가르침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전해져 많은 사람이 시다르타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기조로 하는 창가학회의 사상과 목적을 공부하고 그 훌륭함에 감탄했습니다. 또 학회가 언제나 평화를 목표로 해왔다는 점에 진심으로 상찬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이 운동은 전 세계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창가학회 여러분을 인도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서양식 건배가 아닌 아시아식 산스크리트어로 기원을 외치며 일행을 환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을 위한 기원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엄숙하게 시를 읊었다. 최고의 예를 갖춘 환영이었다. 학회는 이번 초빙에 대한 답례로 이듬해인 1980년 10월 싱 부회장을 일본에 초대해 우정을 더욱 돈독히 쌓았다. 일본에 왔을 때 싱 부회장은 신이치와 대화하면서 대담집을 발간하기로 합의하여 1988년 6월에 내면의 세계, 인도와 일본, 일본어판을 출간했다. 힌두교와 불교라는 차이를 초월해 두 종교의 저류에 흐르는 인도의 정신적 전통을 부각시키고 그 정신 문명이 현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내용이다.